함 뜨자. 깝치지마 크크.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저는 지금 BMW의 새로운 전기차 i4 시승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최소 한 달에 하나 전기차를 리뷰하기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BMW에서 초대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시승 행사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나올 BMW i4는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전기차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사이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얘가 딱 6천만 원에 시작하는 BMW의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 이번 모델은 이제 어떠한 느낌을 줄지 첫인상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타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가장 먼저 이번 BMW i4의 경우 두 가지의 트림으로 출시했습니다. 가장 엔트리가 되는 모델은 eDrive 40이라는 모델이고 BMW 전기차 최초의 M 모델 BMW i4 M50이 출시되었더라고요. 두 가지의 트림의 차이점도 꽤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에서 중요한 배터리는 84kWh로 모두 동일하고 큰 차이점은 모터가 한 개 들어가냐 두 개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 40은 후륜에 모터 한 개만 들어가서 약 340마력을 내고 있고 M50의 경우 모터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544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모델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Drive 40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좀 많이 빠진 모델이긴 해요. 프로라는 이름이 붙는 모델은 어댑티브 서스펜션, M 스포츠 브레이크, BMW 레이저 라이트, 하만 카돈 오디오, 뒷자리 열선 등등의 이제 차이가 있고 가격적인 차이는 지금 이 가장 엔트리 모델이 한 6,500대 모델이고 여기서 프로가 붙는 모델은 한 7,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이 위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i4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4 시리즈를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제가 차량을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이 출력에 대한 게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터 한 개만 달려 있다 보니까 두 개가 달린 M50보다는 조금 이제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모터 한 개로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모터 한 개라도 340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경쾌하게 나가는 맛.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굳이 듀얼 모터가 들어간 모델을 안 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제로백으로 쳤을 때 M50의 경우 3.9초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고 40 모델은 5.7초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싱글 모터가 들어간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제로백이 느린 게 사실이긴 해요.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마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전구간 풀토크를 쓸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되게 좋았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 스포츠가 있고 컴포트 모드가 있고 가장 밑에 에코 프로 모드가 있는데 저는 대체로 이제 컴포트 모드가 가장 이제 괜찮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된다면 엑셀레이터에 대한 반응은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로 뒀을 때 그 이제 흔히 말하는 한스지머 튜닝한 그 소리가 조금 더 웅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맛에서 이제 약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우디를 타고 있어서 아우디도 이런 이제 인위적인 소리를 내주는데 그게 약간 스포츠, 그게 전기 스포츠카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아우디 같은 경우 약간 저음을 위주로 이제 내주는 소리라면 한스짐머 사운드는 공간감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운드는 원한다면 켜고 끄고 할 수 있더라고요. 출력은 싱글 모터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래도 듀얼 모터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름 괜찮아요. 심지어 얘가 전기차라서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아마 한 2.1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M50 모델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고 이제 여러가지 조금 더 보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00kg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이 정도의 무게인데 싱글 모터로도 이 정도의 가속력? 그게 분명 느리기는 한데 괜찮아요. 반응성도 좋고 근데 약간은 풀악셀로 밟았을 때는 살짝 터보렉 같이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더 빠른데 살짝은 터보렉 같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초반 가속력은 그렇게 빠르진 않다. 분명히 이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빠르진 않는데 또 타는데 재미는 되게 즐거워.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원래 기존에 있었던 BMW 4 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히 전기차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특징이라면 보통 이제 4 시리즈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요 BMW 그릴의 콧구멍 진짜 크게 되어 있는데, 얘도 처음에 보면 완전 뭐 뉴트리아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생각보다 실물로 보면 전면의 디자인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BMW의 전기차를 상징하는 I 마크가 있고, 여기 BMW 이제 로고에도 파란색으로 나는 전기차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포인트를 몇 가지 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이트도 BMW에 있는 그 LED 라이트를 사용했고, 여기서 나머지 모델들은 BMW 레이저 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본넷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i4 중에 M50에 들어가는 듀얼 모터 때문인지 여기에 지금 모터가 하나 들어갈 자리인데 모터가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베이스로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의 단점이긴 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게 된다면 이제 전기차를 위에서만 설계를 했다 보니까 본넷에도 뭐 트렁크를 작게 만들다든지 흔히 말하는 프렁크를 만들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은 새로운 i4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옆쪽으로 와서 얘는 M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제 M 배지, 실제 M은 아니지만 M 배지가 있고, 휠은 19인치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엔트리급은 휠이 못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휠 디자인이 괜찮죠. 또 얘는 약간 타이칸이 생각나는 도어 캐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공기 저항 계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 이제 도어도 이제 숨기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뒷바퀴도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내연기관과 딱 하나 달라진 점이라면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일반 코일 방식의 서스펜션, 뒤쪽에는 이제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 원래는 줄구이지만 여기를 열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떴는데? 내가 바보였네. 여기를 누르면 완속 충전, 밑에 걸 하면 이제 DC 콤보로 이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포트가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도 기존 4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라이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뒷모습은 오히려 불호예요. 짜부시켜서 날렵하게 보이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다랄까. 특히 재밌는 게 여기 기존 내연기관에 있었던 머플러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전기차면 그냥 완전 틀어 막아서 그냥 날렵하게 깔끔하게 디자인할 법도 한데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면은 괜찮은데 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 트렁크 공간, 얘도 기존에 있었던 거 크게 차이가 없을걸요. 스펙상 470리터로 되어 있고, 진짜 스팅어 타면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열리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뒷유리까지 올라가면 개방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짐을 싣고 넣을 때마다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안에도 그나마 이제 공간이 조금 있고, 양쪽에 이제 빈 공간, 시거잭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뭐 줄을 걸거나 아니면 뭐 옷을 걸거나 신발을 걸도록 만들어 놓은 거겠죠. 뒷좌석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면서 전체적으로 기존 4 시리즈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다른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들어진 전기차는 좀 발 공간이 부족한데 얘는 크게 불편함 없어요. 대신 여기 허벅지 부분, 이거는 최대로 해도 허벅지가 좀 많이 뜨고 허리 각도가 좀 많이 세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C타입 2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헤드룸도 제 키가 한 170 조금 더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한 요 정도 남는다. 크게 넉넉하진 않네. 앞좌석에 대한 부분, 이것도 기존 4 시리즈랑 크게 뭐야? 난 이게 기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혔거든요. 실내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차랑 동일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실내 디자인은 조금 많이 허접하지 않나. 차라리 요즘 나오는 뭐 EV6나 아이오닉 5가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알기로 옛날 BMW가 많이 쓰던 방식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별로고, 그나마 괜찮은 건 스티어링 휠이 모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고급스러운데,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
예, 한마디로 좀 실망스럽고 구리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기어 노브도 내연 기관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러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터치로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하나?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이 차가 이게 수동으로 시트 조절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와, 이 무슨 시트를 6천에서 8천만 원 되는 전기차가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냐?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에 탔을 때 너무 깼던 부분이고,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것도 그나마 여기서도 괜찮은 점은 있습니다. 4 시리즈 베이스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전면에 이제 전기차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클러스터의 경우 12.3인치,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14.9인치가 탑재되었고, 이전에 출시되었던 IX4050 요것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클러스터에 대한 해상도와 색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깔끔하고 진짜 이 디스플레이 품질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사용해보니 깨는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전기차들은 대부분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터치로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터치를 하는데 내 손가락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손을 댔는데 와 이거 차를 조금만 탔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가 금방 달궈지고 엄청나게 뜨겁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터치할 때 무리도 없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느껴지는 열이 장난 아닌 게 체감되었습니다. 내가 본 차 중에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뜨거운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이드라이브 8 요것에 대한 조작성도 그렇게 좋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약간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긴 해요. 오른쪽을 내리면 노티피케이션이 나오거나 뭐 다른 거, 여기 밑에는 공조 장치, 싱크 맞추는 거 뭐 이렇게 눌러야 되고, 자동 프로그램, 오토 모드도 이렇게 켜야 되고, 공기 재순환 모드, 이거 진짜 욕할만 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 그리고 심지어 앱 같은 것도 이제 스마트폰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보잖아요. 진짜 이게 마치 옴니아가 처음 나왔을 때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는 진짜 기가 막히게 빠른데 이 조작성을 편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은 재미있지만 조작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라리 여기 공조 장치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좋긴 한데, 열선이 켜져 있는데? 잠깐 매우 세게. 왠지 좀 덥더라. 자동 프로그램, 그나마 또 BMW의 장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디테일은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자동차의 모습, 여기 문 한짝 열어놨는데 여기 한짝 열어놓은 거 이제 표시도 되고, 비상등,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 쪽 이제 라이트만 켜지고, 이러한 디테일은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조 장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본값으로 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부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훨씬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BMW i4의 경우 전 라인업이 하반 카돈 사운드가 들어갔지만 제가 타고 있는 가장 엔트리급 모델은 그냥 하이파이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얘도 음악을 제가 몇 개 들어봤었는데 소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조금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닌 중간 정도에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특색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전반적으로 막 저음이 과다하거나 고음이 과다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괴리감이 느낀 게 뭐냐면, 한스 짐머 사운드라고 그렇게 자랑했고 실제로 타면서 한스 짐머 사운드도 굉장한 공간감이 느껴지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음악을 들을 때의 품질은 뭐랄까, 해상력이 전혀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이 많이 뭉쳐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만카돈 사운드가 탑재된 차량들은 훨씬 더 좋겠죠. 시승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차를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먼저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로 생각하실 분들은 기존 BMW를 알고 계시던 분들, 그러한 시리즈들을 알고 얘를 탄다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히려 저는 3, 4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승차감이 지금 좋다고 느껴지고 있고, 앞서 말했다시피 얘는 전륜에는 일반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가지만 후륜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일반 공도를 다닐 때는
꽤 편안해요. 게다가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도 낮고 이 무게로 인해서 좀 더 묵직한 듯한 느낌.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와 비교는 조금 아니 많이 무리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전륜보다 후륜에 그게 탑재되어 있고, 또 BMW는 에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모터가 앞쪽에 놓고 뒤쪽에만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과 또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게 된다면 무게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도 좀 전기차들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승차감보다는 달리는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제 뒤쪽에 넣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으로 인한 승차감이 좋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3, 4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불호라고 느끼실 분들이 뭐냐면, 일단 BMW라는 브랜드 자체를 모른다면 노면의 소음이나 노면에 있는 이러한 질감을 다 읽고 가네? 내가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조금 더 왜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BMW보다 다른 브랜드들의 차량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이러한 승차감 때문에 재밌기는 재밌어요. 차가 달려나가는 이제 힘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코너로 돌아 나갈 때의 그 짜릿함, 전 구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차의 파워풀한 토크, 전 재미 하나만큼은 진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BMW의 XUV 전기차죠. iX40과 50을 제가 한번 타봤는데, 걔는 뭐 외관이야 사실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내연기관 베이스에서 파생된 모델이라서 이제 뭔가 운동 성능, 승차감 이러한 것은 완전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이지만, 이런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구형처럼 느껴지는 게 좀 이질감이 든달할까요? 만약 얘가 이러한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구형 그대로 썼다면 진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러한 최신의 디스플레이로 넣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 디스플레이도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해요. 클러스터 중간에 아이폰의 노치처럼 구멍이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빛이 좀 강할 때는 이 노치가 너무 크게 보여갖고, 물론 여기에 센서가 있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조금 별로인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 끝쪽에 보면 BMW의 M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거 봐요. 진짜 구형이에요. 뭐 여기 A타입, 물론 뒤쪽에 C타입 포트가 있긴 하지만 뭐 A타입 있고, 요즘 진짜 이 디스플레이 자체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만질 필요는 없기는 한데 아쉽다. 그리고 회생 제동에 대한 세팅이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회생 제동도 설정하려면 여기서 BMW에서 메뉴, 주행 설정, 구동 및 차체, 여기 들어가야 변속 모드에서 뭐 낮음, 중간, 적응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회생 제동 시스템이 꽤 똑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은 뭐 단계별로 설정을 하지만 얘는 이제 적응식으로 자동으로 회생 제동하는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동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앞에 차가 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차간 거리를 계산하면서, 차가 없으면 타력 주행을 하게 되고, 만약 차가 있으면 서서히 회생 제동의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이 자동 모드가 의외로 BMW가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모드를 모두 세팅해서 써봤지만 자동으로 쓰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이 반자율 주행 이것도 설정하면 되거든요. 5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꽤 잘 되고, 빨리 휠을 잡으라고 하지만 꽤 잘 돼요. 훨씬 이거는 아우디보다는 BMW가 좀 더 낫다. 테슬라만큼은 아닌데 잘 돌아 나가요. 마지막으로 전기차에서 중요한 주행 거리, 40은 429km를 갈 수 있고, M50의 경우 이것보다 51km가 줄어든 주행 거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아마 이제 날이 풀리게 되면 보통 이러한 인증보다, 한국에서 인증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가긴 하거든요. 주행 거리는 40이나 50이나 저는 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충전 시스템이 조금 저는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스펙에 불과하지만 얘는 최대 400V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했다 하더라고요. 보통 현대 기아나 뭐 아우디, 포르쉐 이런 데는 이제 800V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BMW는 400V. 물론 이제 초급속 충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205kW급으로 충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 출시하는 차량인데 400V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BMW i4
네, 시승을 하면서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타기 전에 이제 스펙만 보는 것과 실제로 탔을 때와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얘를 타보기 전에는 뭐 BMW가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은 게 뭐였냐면 모터가 하나만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그 재미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막 코너를 돌거나 이런 진짜 운전하는 재미가 정말 좋았던 녀석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2열 공간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 특히 허벅지 공간이 좀 많이 뜬다는 점이 있었고,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2열에 타신 PD님은 오히려 저속에서는 좀 많이 노면을 잃고 가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오히려 고속에서는 조금 편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전기차를 많이 타봐서 그런지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낫고,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면 이런 운전 재미를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유독 아쉬운 점은 이제 디스플레이의 발열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차라리 이럴 거면 테슬라처럼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듀얼 모터를 탑재한 M50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걔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제 전기차 리뷰를 조금씩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이다 보니까 많이 어설플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이제 행사장 또 이제 주로 돌아다니면서 경험치를 쌓아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무난하면서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요 파랑 아니면 저쪽에 약간 시멘트 같은 색, 저게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의외로 블랙은 조금 별로인 것 같고, 그린 또 예뻐 보이다가도 조금 애매한 느낌.